지붕만 첩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임금은 그게 크게 더욱 칭찬하고 탐복, 감탄했다는 얘기고요. 조정 신하들은 모두 그의 몸가짐과 고상함을 강조한 거죠. 무엇으로 미칠 수 없음에 감복, 감탄했다. 자, 이후로 지붕이 조정에 들어가면 긴 의자를 내놓고 나오면 매달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임금은 10월이 이제 거의 반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복상을 용서해주고 싶은 거죠. 그지? 복상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과 자, 신하, 그지? 그러니까 충직한 신하들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복상을 이제 복권시키고 싶은 거죠. 다시 불러들이고 싶은 거죠. 근데 충직한 신하, 그러니까 지붕의 의견, 신하라는 거니까 지붕. 들보다는 신하라고 하면 되겠다. 지붕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요. 자, 이를 계기로 지붕의 회절을 계획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범의 가죽을 깐 의자가 굉장히 이 소설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빈칸 다시 채워보면 자, 주연은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노는 간단한 잔치를 말하는 거 아까 얘기했고 범의 가죽을 깐 의자를 준 거는 복상을 비난한 만큼의 도덕성을 니네가 지니고 있는지를 사용하기 위한 거다. 힐난이라는 얘기는 힐난, 비판이죠. 그리고 지붕이만 앉았으니까 지붕의 지조, 절개, 다른 말로 하면 고상함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도 빈칸 채워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머뭇거렸다, 미적거렸다라는 것 자체가 자, 첩을 두고 있는데 그것을 떳떳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부분이 내적 갈등이 드러난 부분이다라는 걸 체킹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날 임금이 지붕을 불러 자신의 뜻을 얘기했습니다. 평양감사가 올린 개라는 건 이제 임금에게 신하가 올리는 보고서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으나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지? 자,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어. 근데 국경과 접해 있어서 민심이 동요하기 쉬워요. 그래서 중신이 아니고선 진정시킬 수가 없대. 중신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어, 중신은 중요한 관직에 있는 선비를 말해. 중요한 관직에 있는 신하. 너 같은 사람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관직에 있는 신하. 아이고, 안 보이네요. 음, 관직의 신하.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같은 정도 되어 있는 애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평양으로 보내는 이유죠. 근데 이게 약간 표면이죠. 그치? 그러니까 한 달 말미를 줄 테니까 나라에 봉사하는 도리로 나한다 하고, 그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경치가 좋다고 하니까 경치 즐기면서 갔다 와라 라고 이제 보내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내가 전별의 선물로 단오부채를 준다. 단오부채. 여기 단오부채도 병표예요. 그러니까 전별의 선물이에요. 전별 헤어지는 거, 송별하는 거. 그리고 신하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부채를요, 지붕이 백옥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회절의 증거물이 돼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왜 회절의 증거물이냐면 나중에 백옥에게 정표로 줘요. 자,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은 지붕이를 평양으로 임금이 보내게 된 거죠. 자, 걔는 관청이나 벼슬아치가 임금에게 올리는 말을 가리키는 거고요. 올리는 이제 말, 근데 보고서 같은 거고요. 지붕이를 평양으로 보내려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기녀로 하여금, 여기서 기녀는 배곡이죠. 배곡으로 하여금 그 지붕을 유혹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거였다라는 걸 기억하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중시는 중요한 관직에 있는 선비를 말하는 거고
박정이라는 건 인정이 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중약부분 줄거리 볼게요. 자, 지봉을 평안도로 보낸 임금은 평안감사에게 나오죠. 은밀하게 교지를 내려서 그곳에 기생으로 하여금 지봉을 묘해 회절을 시키라고 명합니다. 직자 보낸 이유죠. 지봉을 평양으로 보낸 진정한 이유죠. 보낸 궁극적 이유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결국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자신의 절개를 깨뜨립니다. 자, 이게 회절 소설이라는 거를 잘 보여주죠. 회절 소설임이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자, 소씨는 마음가짐이 굳지를 못하여 이번 평안도 행차에서 자, 근데 임금이 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속 지봉이라고 나오니까 이공이 누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공의 본명이 이수강이에요. 지봉의 본명이. 그래서 이수강, 지봉, 이공 다 같은 사람입니다. 자, 엎드리지 못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평안도 행차에서 절개를 깨뜨려. 자, 외람되게도 성은으로 하사하신 부채를 정표로 삼았다. 자, 라고 해서 용서받기를 원한다. 자신이 회절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돼. 자신의 회절을 임금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판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네요. 자, 그런 부분 여기 보시면 되죠. 빈칸으로 적게 지어보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부채를 감히 정표로 삼았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부채가 회절의 증거물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 지금 지봉으로 하여금 왜 유혹을 시키라고 했냐. 지봉에게 인간의 욕망이 자연스럽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감추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고백했고, 그래서 위선적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봉이라는 인물을 이 소설에서는 비판적으로 그리지 않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자, 임금은 더욱 친내. 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임금의 반응은 칭찬입니다. 칭찬했어요. 임금에게 RM에 충김이 없으니 진실로 충직하시나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솔직함에, 솔직히 용서를 빈 거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빈 부분을 칭찬하죠. 이 행동을. 이렇게 적어야죠. 임금은 순찰한 일 어땠는지 직접 물었고 이공 그것에 대해 아뢰고 나니 임금이 이공에게 술을 내었어요. 이때 이 배곡은 병풍 뒤에 있었지만 임금이 일부러 부른 거죠. 임금이 일부러 부른 겁니다. 자, 이공은 엎드려 있던 까닭에 그녀를 보지 못해요. 배곡이 앞으로 나와 술을 들이니 이공은 엎드린 척이 이공이 다 지붕이에요. 자, 술을 내밀어 받아 마셨습니다. 탐스러운 쪽진 머리, 그리고 옥으로 된 귀걸이, 푸른 옷과 붉은 치마를 입은 한 여자의 모습. 이 한 여자는 배곡을 지칭하는 거죠. 그리고 배곡의 모습이 묘사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색채어도 사용이 된대요. 그지? 색채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며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술잔에 깁사로 된 모습의 미인이 비친 깁사로 된 모자를 쓴 미인은 배곡을 가리키는 거죠. 자, 배곡. 어떻게 특별 예우를 해주신 것인가? 그랬더니 경은 시험삼아 그 여인을 보시되 능히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겠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은 배곡을 여기 별표예요. 배곡을 모른 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붕이 먼저 깨닫기 전까지 여기 부분이 선지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붕이 직접 배곡임을 확인하기 전까지 배곡의 정체를 감추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배곡이죠. 다시 만난 기쁨은 오히려 부끄러움이 돼요. 그럼 왜 부끄러웠냐면 자신의 회절을 그러니까 왜 부끄러웠냐면 임금이 배곡을 불렀다. 그런 사실을 눈치를 챈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냐? 자신의 회절을